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실전 차박 여행 준비물 A부터 Z까지. 이 영상에 해당되는 캠퍼는 차박 여행 다니시는 분, 차박 캠핑 다니시는 분, 노지 캠핑 다니시는 분, 그 다음 미니멀 캠핑을 지향하시는 분들, 이 정도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박 여행, 차박 취사 장비, 차박 캠핑 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차박 여행할 때 주로 이제 잠을 자는 용도겠죠. 그래서 더울 때, 추울 때, 비 올 때, 벌레 있을 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가. 취사할 때 테이블, 의자, 버너, 아이스박스, 취사도구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캠핑할 때, 캠핑은 이제 생활 공간이죠. 쉘터, 바닥이 없는 텐트를 얘기합니다. 타프, 그늘을 만들어주고 난로, 동기엔 난로도 펴야 되겠고요. 자, 이런 장비들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중복 투자를 없앨 수 있는가. 제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장비를 써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장비를 써본 경험으로 다 써보니까 이게 낫더라, 이러한 영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한 건, 여행만 다니실 분들은 1번의 제품 목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밥까지 좀 먹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제 2번까지 목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여행 가서 밥도 먹는데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되고 벌레를 그럼 이제 생활 공간이 필요해지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캠핑이 됩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안내 드렸지만 차박 여행만 하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95명은 캠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안 하시려면 차박 캠퍼의 준비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류의 내용을 적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나는 아이스박스 작은 거면 돼. 먹어봐야 음료수밖에 안 먹어. 그냥 커피 같은 거 조금 시원하게 먹고 그 정도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 백패킹용 버너. 버너고 코펠이고 난 작은 게 좋아. 작은 거 사는 경우 못 씁니다. 나중에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이 쓰는 버너도요,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2개만해지는 이 버너는 비상용 버너로 보통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리액터, MSR 리액터라든가 약간 좀 프라이팬이라도 하나 얹기 편한 거를 주로 쓰십니다. 비화식, 불을 안 쓰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야 그냥 이런 거 그냥 비상용으로 딱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백패킹용 버너는 비상용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메인 버너로 쓰겠다고 만약에 구입하실 경우 냄비 같은 거 올렸을 때 라면을 엎든가 고기를 엎든가 분명히 한 번은 엎게 됩니다. 자, 백패킹용 매트 편하진 않죠. 편하지 않습니다. 팝업 텐트, 나는 캠핑 안 할 거야. 팝업 텐트 이런 거는 좀 빼자. 이왕이면 팝업 텐트 살 바에는 진짜 쓸만한 텐트를 사자. 백패킹용 매트를 살 바에는 자충 매트를 사는 게 낫다. 백패킹용 버너보다는 조금 어떤 걸 올렸을 때 좀 안정감 있게 올려가지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걸 사자. 작은 거 사면은 100% 큰 걸 또 사거나, 제일 나쁜 게 작은 거 2개 사고 3개 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큰 거 사고, 이게 제일 나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냥 그 뜻입니다. 자, 차박 여행 시 필요한 용품 알아보겠습니다. 차박 여행 중에 그냥 잠만 자는 경우가 차박 여행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사실 차박 여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작년에 차박 캠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차박을 하면서 여행을 할 건지라 그러면서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차박 여행이란 단어가 그냥 메이드가 된 것 같아요. 각종 유튜브 제목에 차박 여행이란 단어가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전제 조건입니다. 순정 자동차를 기준으로 차박을 하는 겁니다. 장비의 심플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가성비, 중복 투자를 하기 싫은 분. 자, 가성비라는 건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무조건 저렴하고 좋은 걸 이렇게 추천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AS 정도 고려해보고 제품의 활용성도 고려해보고, 조금 비싸더라도 성능이 정말 좋다, 그 이상이다, 이럴 때 우리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이게 저가형 안 좋은 거, 물론 제가 그런 장비를 잘 추천하긴 합니다만 가성비라는 의미를 조금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전체적으로 추천하는 장비 리스트하고 간단한 설명으로만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장비를 추천한 이유나 장단점 등의 영상은 별도 영상으로 장비 품목별로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바로바로 지금 제작할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장비만 별도의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대충의 목차 기획을 해보니까 이 영상이 거의 한 3시간 이상 분량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궁금한 부분만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을 기획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영상이 이 다음 영상으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심플한 차박 여행,
차박 여행 시 준비물입니다. 날씨 좋을 때 바닥 평탄화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머리 부분이 보통 1열과 2열 사이에 머리 부분이 보통 빠지기 때문에 평탄화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 자축 매트, 바닥에 매트를 깔아야 되겠죠. 푹신하게. 그 다음 침낭 있어야 될 거고요. 베개, 모기장, 트렁크 모기장, 타프, 선풍기, 전기 파리채. 자, 간절기나 동계가 되면 자축 매트 위에다가 발포 매트를 하나 깔아야 좀 따뜻하게 잡니다. 더 따뜻하게. 자, 침낭은 4계절용 침낭으로 못 쓰죠. 동계 침낭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V 전기장판, USB 가습기.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를 밤새 켜놓으려고 그러면 전기 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기 시설이 굉장히 비싼데 얼마 전에 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아직 겨울철 전기장판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자, 상시 전원 C가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탄화입니다. 평탄화 장비가 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없던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자, 뭐 이런 제품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도 차량용 놀이매트인데 조금 블랙간지 예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쓰는 건 그냥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아주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까는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등이백입니다. 그래서 뭐 유아용 합판 뭐 5mm, 주니어 합판은 뭐 8mm다. 두껍고 튼튼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얇은 걸 사셔야 됩니다. 구입하실 거면. 아니면 얇은 합판을 뭐 사셔가지고 끈으로 그냥 묶어도 됩니다. 제 영상 보면 그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요. 여기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바닥에 매트. 자, 평탄화를 끝냈어요. 위에다 이제 푹신하게 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레이스 자축 매트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좋아요. 자, 모든 차종에 호환됩니다. 그리고 1인용을 2개 구입하시는 게 2인용 하나 구입하시는 것보단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캠핑 매장을 방문하면 이것보다 조금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꼭 캠핑 장비를 사실 때는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매장 고릴라 캠핑이나 뭐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얼마쯤 하는지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캠핑 매장이 저렴한 게 더 많습니다. 오히려 참 희한하죠. 원단 재질이 되게 좋고요. 똑딱이로 2개, 1인용 2개를 각각 2인용처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살 때는 여기가 뭐 황동마개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샀는데 써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황동마개든 플라스틱 마개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부분은 마개가 새는 게 아니고 이 옆부분이 찢어져 가지고 보통 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퍼 같은 거 있는 청바지 같은 거에 지퍼가 좀 단단하게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가 막 찢어져서 문제인 거지 이 마개 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침낭입니다. 3계절 침낭이에요. 3계절 침낭, 4계절 침낭 똑같습니다. 4계절이라고 해서 동계 캠핑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4계절도 3계절 침낭입니다. 자, 요것도 매장 가서 알아보시면 39,000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원단 재질이 달라요. 좋습니다. 너무 저가형 사지 마십시오. 가성비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가형보다 원단이 다릅니다. 저도 써보니까 틀리긴 하더라고요. 자, 동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4계절 침낭은 대부분 3계절까지만 사용 가능하니까 동계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계용 침낭은 별도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베개. 자충 베개라고 자동 충전식 베개 있어요. 뭐 조그만데 이렇게 뭐 바람 구멍 이렇게 열면 확 해서 이렇게 증가돼가지고 좀 커지는 거 되게 불편합니다. 막 미끄러지고요. 바람 다 빠지고요. 몇 번 쓰지도 못합니다. 여러 개 써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결국 이마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이런 베개보다도 더 작은 베개 있죠. 이 모델 부분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목 부분만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해지네.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런 베개를 그냥 구입하셔서 그냥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부피 큰 베개 말고요. 좀 작은 베개. 그러면 더 편하게 주무실 것 같습니다. 자, 모기장. 2열 창문 모기장만 있으면 됩니다. 1열까지 모기장 씌우는 일은 거의 안 생깁니다. 1년에 한 2주? 완전 더울 때. 이때 잠깐만 쓰고요. 노지에서 잠잘 때는 대부분 추워서 여름에도 창문 모기장을 이렇게 씌웠다 그래도 전체를 다 열고 자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열고 막 트렁크까지 열고 막 거기다 모기장 치고 할 때는 한 2주밖에 안 되니까요. 2열 창문 모기장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제작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링크 올려드릴게요. 영상 참고해서 만드실 분은 만드시고요. 근데 저렴한 게 나왔더라고요. 자, 활용은 더울 때 쓰죠, 당연히. 그 다음 밤에 날씨가 더운데 차 안이 자꾸 이제 더 더워지니까 창문을 열고 싶은데 벌레가 들어갈까봐 창문을 못 열 때 유용하고요. 그 다음 꽃가루 날릴 때 유용합니다. 유입? 꽃가루 유입을 예방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트렁크 모기장. 이건 뭐 저도 있는데 거의 트렁크 모기장을 쓸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옛날에 무슨 트렁크 모기장 하나에 막 8만원,
불과 작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기장을 1열, 2열 트렁크를 다 하면 뭐 16만 원 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 용품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 참 다행이다. 하지만 1년에 2주밖에 안 쓰니 이거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하얀 거 말고 검정색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카페에서 어떤 분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한번 뭐 구입하실 분은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만들어도 됩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 트렁크 모기장은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 오히려 2열 창문 모기장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자, 타프입니다. 매장하고 또 이제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납 부피 작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수납 부피 작은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나중에 타프 영상 디테일을 제가 찍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타프를 다 꺼내가지고 비교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크고 무거우면 집에서 가지고 나갈 때부터 고민됩니다. 이걸 갖고 가 말어. 갖고 가도 펴 말어. 이런 고민이 듭니다. 비가 오잖아요? 더 고민스러워요. 저걸 어떻게 말려? 다행히 비가 그치면 말려가지고 갖고 오지만 혹시 비가 안 그치면 어떡하지? 이게 또 면타프다? 그럼 대안이 없습니다. 비에는. 근데 부피가 작기 때문에 비닐봉투에 그냥 담아서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박하시는 분들 비 올 때 트렁크를 열어놓고 싶은데 트렁크 열어놓으면 비가 들이치죠? 옆으로 들어칩니다. 트렁크 문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본 겁니다. 여기가 앞이에요. 네,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다면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자, 그럼 비가 이렇게 오면 이 옆으로 들이칩니다. 그럴 때 타프를 그냥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겠죠. 차에다가. 네, 이렇게 덮어만 놔도 옆으로 비가 안 들이칩니다. 그래서 타프를 꼭 무슨 팩을 받고 폴대를 세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걸쳐만 놔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부피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전 이거 2개 쓰거든요. 좋습니다. 선풍기예요. 선풍기는 핸디용 선풍기 하나와 타프팬 30 이게 동계에도 쓰고 사계절 내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여름보다 오히려 간절기와 동계에 이런 선풍기류를 더 많이 쓴다. 왜냐하면 난로를 이렇게 피우고 난로 위에서 선풍기를 돌려서 이렇게 열기를 바닥으로 내리지 않으면 발이 시렵기 때문에 간절기와 동계 때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 게다가 USB 보조 배터리로 전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자, 전기 파리채. 차 안에 모기 잡고 자야죠. 예. 반드시 우리가 취침 세팅을 할 때 뭐 벌레가 유입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텐트가 뭐냐 하면 난방 텐트처럼 생긴 모기장. 차 문을 뭐 활짝 거의 열린 개념이잖아요. 창문 다 열고 뭐 차 트렁크 열고 그러면 이 텐트는 차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벌레가 다 들어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산속에서 잠을 잔 경우에는 아무튼 모기하고 그 나방들 그 사체들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저는 문을 꼭 닫고 잡니다. 모든 문을 다 닫고 모기장 켜놓고 자요. 예. 자, 화장실 갈 때 모기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사할 때도 모기채, 모기가 자꾸 달라붙으면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 모기를 손으로 잡으면 피가 튀어서 내장재가 더러워집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죠. 그래서 모기채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간절기와 동계할 때 차박 취침 장비입니다. 자, 발포 매트가 있어야 돼요. 발포 매트 사이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40 곱하기 200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얘는 이렇게 한 번 접히는 아이죠. 자, 이쪽을 보면 얘는 이렇게 한 번 접히고 또 이렇게 한 번 접혀서 2번 접히는 아이예요. 자, 가급적이면 한 번만 접히는 이런 제품을 사자. 왜냐? 우리가 차박 세팅 해놓고 차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운전석, 보조석 있고 뒷좌석은 보통 차들이 한쪽이 크게 접히고 한쪽이 작게 접힙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폴딩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한쪽만 폴딩을 하고 주무실 때 얘는 안 들어갑니다.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반 접고 자축 매트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발포 매트 반 접힌 거를 그대로 올리면은 딱 사이즈가 맞거든요. 근데 2번 접히는 아이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접히는 걸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솔캠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사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동계 침낭입니다. 동계 침낭 그냥 가성비 좋습니다. 이것도 매장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더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메쉬 창으로 이렇게 발 부분이 내가 좀 발에 좀 열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덥거든요. 사실 동계 캠핑 때 전기장판 필요 없이 이거 하나 안에 유단포하고 핫팩 유단포 2개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냥 너끈하게 잡니다.
오히려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메쉬 기능이 있어요. 옆에 허리 부분도 이렇게 메쉬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발 부분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극동계까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딱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체온의 온기가 이렇게 도는 게 느껴져요. 한 5분, 10분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이게 열기가 나가지를 않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요 발 부분에 열기가 좀 나갈 수 있게끔 열고 주무실 분은 열고 주무세요,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제품을 산 게 왜 샀냐면, 스펙을 딱 보니까 이 가격에 팔 수 없는 스펙이에요. 예, 뭔가 이게 대륙의 실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스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조사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펙은 더 좋은데 타이핑이 오류가 난 건지 아무튼 더 작게 적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게 적혀 있는 그 스펙만 봤어도 오버 스펙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머미형이 따뜻합니다. 동계에는 정말 추워요. 뭐 난로를 켜고 막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차에서 만약에 전기장판도 없이 만약에 그냥 잔다, 굉장히 춥습니다. 차 안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머미형처럼 이런 데 쏙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따뜻하고, 저는 사실 머미형에 들어가서 잘 못 자거든요. 저는 전기장판 피고 그냥 이거를 지퍼다 열어가지고 이불처럼 그냥 덮고 잡니다. 전기장판 12V 차량용 전기장판이 고장이 잘 납니다. 저도 지금 몇 개 고장 났어요. 그래서 또 사야 됩니다.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캠핑 샤워기 같아요. 잘 고장나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만든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가격이 저게 또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쌀쌀해지면 제가 한번 써보고 리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제품 써보고서 리뷰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USB 가습기, 애니클리어 이런 거, 뭐 저렇게 생긴 거 그렇게 생긴 거 뭐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얘는 사지 마세요. 얘는 뭐 사무실이나 가정용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있거든요. 가습기가 한 5개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얘가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매트가 전부 젖습니다. 침낭도 젖고. 그래서 이 제품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생수통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차박 캠핑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노지 캠핑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물이 좀 빨리 달아요. 저게 2단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1단 나오는 거, 2단 뭐 분사랑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조절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는 정말 안 나와요, 물이. 그리고 사실 때 보면 이게 중요해요. 연속 가습 시간, 이게 4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지금 얘는 6.5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 동안 계속 나와요. 근데 중간에 꺼지면, 이게 만약에 4시간짜리를 사시면 4시간 후에 그냥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물이 있어도. 그래서 꼭 시간이 긴 걸 사셔야 됩니다. 많이 써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네요. 아무튼 많이 써봤어요, 저 USB 가습기도. 자, 그 다음 전기 사용,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종 충전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충전, 태블릿 충전, 보조 배터리 충전, 랜턴 충전, 뭐 스피커 충전. 자, 전기장판 겨울에 돌리면 좋죠. 간절기, 가을에도 추울 때는 산에 가면 되게 춥습니다. 그럴 때도 씁니다. 전기장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사실은 4계절 내내, 여름을 제외하고는 전기장판을 씁니다. 약간 봄에 따뜻한데 비 올 때, 약간 썰렁한데 습기 있을 때 전기장판도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냉동고, 파워뱅크가 비싸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사자니까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이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의 저전압 자동 시동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저전압, 자동차에는 전기를 막 쓰다가 전압이 떨어지면 이 경보기의 기능 중에 있는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걸려요. 그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이 사이에 충분히 충전이 됩니다. 뭐 자동차에 뭐 에어컨을 켜놨다든가 뭐 헤드라이트를 계속 켰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해서는 충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전기를 쓰려고 그러면 상시 전원이 필요하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기가 살아있는 전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 하고 제휴를 했어요.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무튼 성공했어요. 경보기 설치할 때 이 영상에 그 대표번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설치하고 싶은데 바보TV 구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시 전원 그 소켓은 가져가야 되고요. 아무튼 그거를 그냥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가면은 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뭐 1, 2만 원씩 뭐 내라, 뭐 3, 4만 원 내라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어서, 아무튼 그 설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경보기 측에서 마이키 경보기 본사에서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걱정은 저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겨울에 전기장판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 무리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무리수가 생긴다 그러면 배터리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자동차 배터리를 조금 더 좋은 걸로 교체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충전, 모비쿨 냉장고 쓸 때도 저전압 차단 시동장치만 있으면 그냥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테스트 영상도 여기 있습니다. 자, 전기 걱정이 전혀 없다. 전기장판 테스트 예정이다. 제가 본사를 한번 갈라 그래요. 모비쿨이 아니고 마이키 경보기 본사를 한번 가가지고 이 알고리즘하고 이런 걸 좀 제가 지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들어보고 활용법하고 주의사항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키 본사에다가 이런 뭐 질의응답을 해주실 분 있느냐, 그래서 연구원분하고 한번 미팅을 잡아주기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한 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저처럼 전기 사용 때문에 보조 배터리나 파워뱅크 대신에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를 설치하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지 이거에 대한 영상을 곧 제작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